증류주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더 논란이거든요. 증류주는 그 72%의 세율이 국내에 붙는데 네. 도수가 40%의 출고가에 이제 10만 원 위스키에 붙는 색을 보면은 이게 주세가 한 7만 2천 원 정도 붙고 주세의 30%가 또 붙고 부가가치세 또 붙고 이러면은 총 21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통 마진을 하면은 한 4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40만 원대가 되는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일본은 반대로 이제 한 2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퀵턴 쪽이 생기는 거죠. 국내 주류는 이제 종가세로 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주요 수출국보다 국내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랑 이제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가 대중 술이랑 고급 수입 주류랑 이제 시장이 좀 양극화된 상황이라서 네. 이미 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 기자 빛난다. 자, 압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은 뭔가 뉴스룸 같네요. 네, 아니에요. 우리 되게 편하게 하는 네. 그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이거 방송 딱 오기 직전에 네. 그 주호 기자님이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네.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18년산 이제 맥켈란 위스키를 네. 위스키로 이제 집을 샀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8년산 맥켈란을 아빠한테 받았는데 네. 그걸 안 먹었네? 아, 안 먹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됐네? 근데 딱 이 기사를 저희가 네. 유종훈 기자한테 딱 보여줬더니 와, 저 보틀 자체가 구형 보틀이다. 저 정도 되면 가격 엄청 올라간다. 와.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위스키 갖고 재테크해서 집 사야겠다. 아, 너무 부러운데. 네. 네, 제가 그 혹시 퀵턴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퀵턴. 아니요, 뭐 처음 들어봤어요. 이 퀵턴이 항공사 승무원들이 비행 후에 바로 돌아오는 일정을 말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가까운 여행지를 위스키나 와인 구매 목적으로 갔다가 이제 찍고 바로 돌아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 주요 면세점을 이용하면 뭐 세금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국보다 좀 절반 가격으로 좀 싸게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왕복 항공료 비용을 포함해도 저렴하기 때문에 네. 좀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잠깐만. 항공사 승무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항공사 승무원들은 본인들이 이제 일하는 거니까 그 비용이 안 들겠죠. 항공비가 안 들겠죠. 근데 일반인들도 항공비를 내고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와서 한국에 팔아도 그래도 남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뭐 재판매 얘기도 좀 이따 드릴 건데,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사실 경기 어렵다. 근데 뭐 이제 이런 퀵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아직 먹고 살만한가 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아니 잠깐만. 네. 해외 가서 네. 돈 벌겠다고 물건 사와서 내가 거기다 마진 붙여서 팔겠다는 게 아니 근데 이제 먹고 살- 뭔가 이제 어. 좀 듣기로는 네. 이거를 어쨌든 위스키 술 사려고 갔다 오는 느낌이잖아요. 뭐 약간 뭐 라멘 먹으려고 일본 갔다 올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술 사려고 당일치기로 이제 외국 다녀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네. 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당장 뉴스만 봐도 이렇게 헤드라인처럼 작년부터 이런 퀵턴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좀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여기기에는 좀 그 숫자가 좀 엄청나고 위스키 원정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위스키 원정대. 네, 그래서 국내 주류 시장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데 네. 지금 SNS에서는 해외에서 사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류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게 네. 텔레그램에서 이제 다양한 주류 중고거래 채널이 개설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박스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수량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걸 일단 먼저 보여주고요. 어디를 봐야 돼요? 지금 뭐 봐야 왼쪽 돼요? 거를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출처가 해서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게 박스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수량이 충분하다는 걸 좀 보여준대요. 네. 그러고 이제 특정 제품이나 가격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선택해서 저 이거 살게요 해서 판매가 다 되면 이렇게 X 표시 바로 네. 사진에 이렇게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또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인스타에서 주테크라고 쳤더니 네. 이렇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이걸 좀 캡처를 해봤는데, 근데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은 주류 제품의 해외 직구는 2019년에 29억 이었다가 네. 2022년 344억 원으로 1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해외
입구 이제 비중 중에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위스키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786건에서 74,900건 거의 7만 5천 건인데 이게 95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네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랑 비교했을 때도 7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주요 업계에서는 현지에서 이제 직접 구매해서 오는 물량이 네. 직구보다 많고, 그리고 매년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여행객과 직구를 통한 주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이제 15%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 술 사려고 당일치기로 외국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거에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너 돈 많아서 술 사러 외국 갔다 오냐 이런 것보다도 네. 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걸로라도 해서 뭐 좀 부수입이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쵸, 있으신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반감이 많으시겠지만 리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리셀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매크로 이용해서 좀 나쁘게 하면은 나머지 소비자들이 좀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분들도 뭐 사실 그걸로 얼마나 떼돈을 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주류 판매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판매를 막고 있는데 이게 산업의 타격의 문제도 좀 있지만 이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튀르키예에서는 가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 개인 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이죠. 네, 불법. 하면 안 되는 네네네. 거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주세가 높은 데다가 물가마다 좀 비싸가지고 이제 술값 부담이 커져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에 이제 메탄올을 섞어서 네.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한 1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입원하는 사고도 좀 발생을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렇게 큰 일은 없었지만,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재판매가 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은 우리 건강에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큰 위험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쓸데없는 얘기긴 네. 한데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화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술을 마시나 보네. 그래서 이런? 내가 그쪽 네. 문화를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이게 혹시 술을 안 마시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마시네. 마시니까 마셔요. 네. 마시는데 또 그 거기다 세금 많이 붙이니까 그 에탄올에다가 섞어 먹다가 사람들 네, 사망하고 그쵸.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한국에서도 킥턴족이 생길 만큼 그 한국인의 해외여행 좀 필수 코스에 주류를 사오는 게 주류 쇼핑이 좀 네.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그 이유를 아시긴 아시죠? 아니, 네. 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이 방송의 묘미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선물을 사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발렌타인 30년이다. 그러면 이거 시중에서 거의 100만 원 넘는 네.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기내 면세점이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사게 되면 거의 한 30몇만 원 돈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놨다가 네. 이게 그 약간 그 저축이 있죠. 그러니까 선물용 저축. 그거 이제 나중에 좀 어르신이나 아니면 좀 고마우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때 근데 100만 원을 쓸 수는 없잖아. 근데 30만 원 네네. 정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제가 술을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는 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한국에서 이렇게 술이 비싼 이유가 바로 가격을 올리는 주세법 때문인데요. 근데 주세에는 이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표로 좀 봤는데, 네. 종가세는 이제 물건의 출고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세금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세수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가의 사치품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은 이제 환율이 좀 변동이 되면 네. 세금도 변동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이 커지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반면 이제 종량세는 술의 이제 도수나 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체계고요. 도수나 용량에 따라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40도에 1리터 술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와인이든 위스키든, 그리고 또 출고가가 높든 낮든 똑같은 세금을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행정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 비용이 좀 절감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방법은 지금 고가품이랑 저가품을 같은 이제 과세율로 보기 때문에 네.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따라 반영이 불가능하고 네. 무엇보다 이제 알코올 소비를 확대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세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비싼 술, 그러니까 독한 네. 술이나 독주에도 좀 저렴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독주의 가격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고 네, 이것 때문에 그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참.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방법은 네. 종가세예요. 그래서 이게 1968년에 종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네. 1960년대, 197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고급 조류의 소비를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마시는 이 저렴한 술에 좀 그런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종가세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종가세가 좀 세수 확보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정부가 좀 선호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가세 구조가 좀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좀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고급 제품 수출에 좀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종량세를 적용하는 게 일본이랑 대만이에요. 네.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어서 이런 뭐 킥턴적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지금 시대에서는 좀 종가세보다 좀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는 종량세가 더 좀 적합하다는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에는 뭐 발렌타인 같은 맥켈란 같은 네. 술이 없을까?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있는데 네. 있긴 있는데 왜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할까? 우리나라 술도 되게 맛있고 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그 양조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술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지? 라고 했을 때 종가세로 하다 보면은 사치세 성격이 있어서 독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약간 산업을 저해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좀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일본이랑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출고가 10만 원인 750ml 이제 와인이 있다고, 한 병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이제 주세 30%가 부과돼서 이제 13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세의 10%인 이제 교육세가 더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13만 3천 원이 되는데, 저는 사실 교육세가 왜 붙나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뭐 예산으로 사용이 된다고 해서 네. 이제 주세에 이제 10%를 붙이는데, 또 이 가격에 다시 이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4만 6,300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면 일본은 종량세인데 술의 용량과 이제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하기 쉽게 100엔당 1,000원의 환율을 적용을 하면 네. 일본의 출고가가 이제 1만 엔인 동일한 와인에 이게 지금 1리터당 100엔의 주세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750ml에는 75엔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세 없이 부가가치세 10%만 적용돼서 최종 11,000엔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하나로 한 11만 원 정도 된다는 거 보니까 국내 가격보다 한 3만 5천 원 정도 싼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가 출고가예요. 그래서 마진이 아직 미포함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 수입사 마진이나 공급사 마진, 뭐 도소매 이런 마진을 붙이면 양국과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최종 가격이 이제 한국이 한 29만 원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게 출고가만 놓고 보면은 에이, 뭐 3만 원 차이 정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네. 이 가격을 토대로 또 이제 공급 마진, 네. 그다음에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이 다 붙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와인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증류주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더 논란이거든요. 근데 증류주는 그 72%의 세율이 국내에 붙는데, 네. 이게 도수가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도수가 40%의 출고가에 이제 10만 원 위스키를 붙는 색을 보면은 이게 주세가 한 7만 2천 원 정도 붙고, 네. 또 주세의 30%가 또 붙고
부가가치세 또 붙고 이러면은 총 21만 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유통 마진을 하면은 한 4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40만 원대가 되는 네. 굉장히 비싸고, 근데 일본은 반대로 이제 한 2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휙턴족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종가세, 종량세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네.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뭐 벌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대기업 위주고 사실 이 저가 뭐 스타트업, 주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벌기가 어려운 구조고 네. 진입 장벽도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국내 주류는 이제 종가세로 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주요 수출국보다 국내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랑 이제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가 대중 술이랑 고급 수입 이제 수입 주류랑 이제 시장이 좀 양극화된 상황이라서 네. 이미 국산 프리미엄 제품이 설 자리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뭐 국산 프리미엄 술 하면은 좀 일품질로나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좀 잘 기억에 남는 게 사실 그러게요. 네, 없긴 해요.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현재 그 국내 주류 산업이 무역 적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수입액이 1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한 1조 9,3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에 홈술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22년에 고점을 찍고 조금 과열된 게 이제 내려오면서 위스키나 와인 수요가 안정을 찾으면서 2년 연속 감소를 했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2조 원 상당의 주류가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수출 규모를 보시면은 10년 이상 이제 3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국내 모든 주종의 총 수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4% 네. 정도고요. 그나마 소주가 좀 3년 새에 26%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26% 늘어난 금액이 1,500억 정도입니다. 아이, 그 소주가. 네. 아유, 소주 수출 그러니까 소주를 한 10병 수출하는 것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위스키 한 병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그렇죠. 높겠죠. 훨씬 높죠. 이게 저는 참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위스키를 수출하는 경쟁력이 낮아서 미국으로부터 위스키에 대한 관세 보복은 당하지 않겠지만, 네네네. 근데 정작 우리가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하이트 진로만 봐도 네. 우리나라 최대 제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소주 매출의 해외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 4%래요. 네. 그래서 수입 대비 수출 규모가 이제 못 미치니까 무역 적자도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주류 무역 적자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그래도 작년하고 네. 재작년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동남아, 태국 이런 쪽에서 한국 소주가 네.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그 소주를 따라 만드는 현지 생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막 태양 소주. 알고 보니까 뭐 베트남 업체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긴 건 다 한글로 써놨어. 네. 정말 모양도 한국 소주랑 정말 똑같이 만들어서 이건 도대체 한국 소주인지 어느 나라 소주인지 헷갈릴 법하게 만들어 놓고 가격은 거기에서 이제 한국 소주의 가격이 거의 되게 비쌌어요. 네, 막 한 2만 원 정도만. 네, 소주 맞아요. 한 병에 막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도 네. 거의 2만 원 정도 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도 이제 한국인들은 먹죠. 네. 한국인들은 마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 한 몇 배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좀 비싸긴 하죠. 근데 네. 방금 한주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현지에선 좀 비싸게 팔린다고 쳐도 네. 우리가 수출했을 때 사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막 수출하는 것보다 위스키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는 좀 세금으로 인해서 높아진 가격들이 좀 국내 주류 이런 성장성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화를 위해서 좀 좋은 재료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 네. 하면은 생산 단가가 이제 높아지고 출고가도 이제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술만 만들려고 오히려 정부가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스키만 해도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고요. 네. 그리고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지금 보면은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 이런 좀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인데요. 네. 근데 사실 이 국가들이 그런데 이제 OECD라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들은 한 38개국 중에 4개 국가만 종가세를 이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 네. 종량세를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다 종량세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아직 네. 옛날 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여기 껴있고 싶진 않다. 네, 그렇죠. 뭔가 여기 껴있고 싶진 않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네. 근데 이게 종가세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간 관세 성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 시대에 다들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는 비싼 술을 먹고 누군가는 저렴한 술을 먹고 이런 가운데 비싼 술을 계속 먹게 두자니 사회적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 주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싼 술의 소비보다는 좀 저렴한 술의 소비가 증진돼야 되니 네. 비싼 술에 사치세를 매김으로써 못 사 먹게 만들고 우리나라 소주와 같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약간 관세 같은 성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대가 변하면 이것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그 맥주랑 탁주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종량세를 도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사연이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수입캔 맥주 4개에 뭐 10,000원, 이거 네. 기억나시죠? 네. 이게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종가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국내 맥주만 좀 불리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 국산 이제 맥주 출고가가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가 되는데, 네. 이게 수입 업체는 출고가가 아닌 그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이제 맞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는 더 높은 관세를 붙어서 이제 더 비싸고, 근데 수입은 뭐 4캔에 10,000원 이 정도 하니까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수입 맥주를 맞아요. 사 먹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내 산업을 좀 저해시킨다 해서 이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이제 전환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지금 위스키랑 소주에는 네. 종가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러면 이제 왜 소주랑 위스키에만 종가세를 하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같은 증류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율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종가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위스키에는 이제 가격 대비 세금이 좀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좀 감소가 되지만, 네. 이거를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에는 부과를 하면은 너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소주에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가세로 되어 있는 네, 거죠. 그쵸. 이것 때문에 그걸 만약에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가격 엄청 올라가겠네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소주가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더 많이 오른다고요? 올랐는데 여기서 더 안 오르는 될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네. 그 정책을 만들 때의 그 사람들의 여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방금 반댈세 이래. 진짜 반대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2023년에 그 21대 국회에서 고용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종량세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네. 이때 이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22대에서는 이런 관련 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 개정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종량세 전환 시에 네. 그 세율인 1리터 기준이 한 1,560원 정도 이제 증류주에 적용을 하면 네. 위스키세가 이제 6만 원에서 한 1만 원대로 이제 낮춰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소주에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30% 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600원에서 800원 하면 조금 아니요. 6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 우리 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1,000원 올라요. 그쵸. 네. 좀 많이 오르긴 한데,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뭐 1,000원, 2,000원 더 올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30% 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류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지금까지의 종가세는 이제 고급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수록 이제 더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 그러면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류 대기업들이 뭐 본인들이 갑자기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어떤 뭐 위스키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버번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맥주에 신제품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요즘에 하이볼이 유행하면 그 기존에 있던 맥주랑 하이볼 뭐 약간 해서 네.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밖에 못 봤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저는 새롭게 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스키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대기업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자본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분들에게는 현재의 법안이 굉장히 부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작은 그 양조장에서 뭐 품질 좋은 제품을 이게 뭐 원료로 네. 소규모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이 너무 높게 부과가 되니까 네. 기존 시장에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량세 도입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 주류 기업들이 좀 원가를 이렇게 절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켜질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89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한 국가예요. 네. 이때 이제 위스키랑 뭐 사케가 이제 맥주 세율이 좀 낮아지고 소주와 와인은 좀 세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주종이 정량세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일본에서는 이제 고급 주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때 우리나라 그 주류 산업과 일본 주류 산업이 많이 그래요? 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건데, 이 위스키와 사케 같은 이제 고급 주종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산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1899년에 그 토리 신지로라는 이제 와인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을 했는데, 네. 이게 가쿠빈 보이시죠? 오른쪽에. 어. 이게 1937년에 만든 가쿠빈이라는 건데, 가쿠빈이 뭐예요? 저 술 이름입니다. 아, 저 술 네네. 이름이. 가쿠빈. 네, 저 하이볼 탈 때 되게 네.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어. 이제 저게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재패니즈 위스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대표적인 술이라고 하고요. 네. 이때 이제 제가 산토리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3조 7,900억 엔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30조 정도 되고, 네. 사업부별로 보면은 음료 사업이 전체의 55%고 네. 주류 사업이 34%래요. 오. 근데 이게 34%가 한 1조 500억 엔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화이트 진로가 지난해 매출이 2조 6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 칠성 음료가 4조였던 거를 좀 고려를 하면 아. 산토리는 30조니까 아. 상당히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에는 분명 수출을 통한 그 수익이 꽤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현재는 일본이랑 뭐 스코틀랜드랑 뭐 아일랜드, 미국 이렇게 해서 세계 5위 그 위스키 생산국으로 네. 지금 성장하는데 큰 이제 새로운 이렇게 장르를 만드는데 이제 산토리가 굉장히 큰 그걸 했다고 하고요. 역할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네. 지금 국내에도 종량세를 할 수 있냐, 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주세법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뭐 2023년 국회에서 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고, 소주 같은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좀 추진되기가 그래서 쉽지 않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맥주, 탁주에 이어서 발효주부터 시작해서 뭐 중류주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종량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렇게 네. 말이 나오긴 하는데, 뭐 맥주랑 탁주는 이미 종량세를 좀 적용을 하지만 또 양주, 청주, 뭐 과실주에는 네. 아직 이제 발효주라는 그 종가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같은 이런 전통주 사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중류주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아, 뭐가 발효주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량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표를 한번 보시면은 같은 전통주라고 해도 주세 혜택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 박재범 원소주. 네, 원소주 아시죠? 유명하죠. 네, 그게 네. 전통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근데 장수 막걸리는 전통주 등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주세 혜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 때 초록색 장수 막걸리는 네. 가 있고 이제 하얀색 장수 막걸리가 있는데 네. 그게 초록색이 수입산 쌀이고요. 그 하얀색이 국내산 쌀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세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본처럼 하자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일본은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의 그런 좀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네. 주세 제도 개편에 이제 시간표를 미리 좀 발표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좀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는 정책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타임라인을 탁탁탁탁 맞춰서 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더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네. 취재할 때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막 당장 내년부터 그 연금이 어떻게 되네 이것 때문에 다 갑자기 올해 막 그 이제 그러니까 퇴직 연령 네. 이런 것들 막 논의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와 관계없이 쭉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15년의 계획을 갖고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는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네. 주세제도 개편도 일본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될 거면 네. 길게 시간표 만들어 놓고 야 여기 타임라인 이때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과실주까지 발효주까지 할 거야. 이때부터는 증류주 할 거야. 그러면 너희 준비해. 막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도 부흥시키면서 그러니까 주세 개편도 좀 하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렇게 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그뭐 한국에서는 주류 판매를 이제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 이게 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서는 앱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네. 그 특정 장소에 뭐 편의점이나 뭐 가게 같은 장소에 가서 이거를 서비스로 이렇게 받는 이런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전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고 좋으니까 좀 그리고 또 소규모 주류 업체들도 좀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신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제일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매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아무래도 유통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미성년자 음주 우려에 대한 문제도 그쵸.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근데 또 해외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또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저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처럼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근데 진짜 이게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네. 그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좀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류 산업의 발전 자체를 막고 있어서 야 그걸 종량세로 바꾸면 우리나라 주류 산업도 좀 발전할 수 있어. 네. 그럼 그 방향으로 나가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들, 뭐 예를 들어 재판매라든지 아니면 그 미성년자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막아야죠. 그건 이제 불법의 영역이니까 그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막고 가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나에 퉁쳐져서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썩 바람직해 보이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네. 너무 그 술마다 아까 제일 마지막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또 전통주랑 또 전통주가 전통주 등 또 이렇게 다르고 이런 세세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또 논알코올에 혜택되는 뭐 세제 혜택이랑 그 무알콜에 혜택되는 게 또 다르고 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님이 지금 예전에 네. 규제 없을 때 애들이 집안에 양주 위스키 중고마켓에서 엄청 팔았다. 그래갖고 우리가 네. 집을 못 샀다. 이거 안 팔았으면 지금 그걸로 집 샀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선배가
류종훈 기자 어디 있어요? 소주 회사에게 좋은 종가스.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면 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주세를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 관련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종은 기자님을 옆에 네.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류종훈 기자가 또 술의 조예가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술의 조예가 깊은 건 저희 그 권순우 취재팀장도 아, 마찬가지로 맞아요, 술의 맞아요. 조예가 깊고 네. 안 깊은 사람이 저. 저도 잘. 자,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그 우리나라 주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의 고민과 또 그 여론적 측면에서의 고민이 좀 별개, 네.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지원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